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직면적 접근 방식으로 많이 해요. 예, 컨프런테이셔널 어프로치라고, 이거는 상담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업무상 빨리빨리 얘기하고 진행해야 되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해야 됩니다. 하세요.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중요하니까 꼭 하세요.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아까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이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내적 상태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집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애들한테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라. 애들이 예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맞는 얘기예요, 얼른 들어서 공부해야지, 그러던가요? 갑자기 애들이 동물적 반응을 보이면서 알았어요 하고 이제, 그쵸? 예, 근데 회사에서는 알았어요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저항을 불러오더라. 예, 두 번째 뭐냐면요, 이 교정반사라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교정반사 했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 이 교정반사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제를 개선시키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도적 행위예요. 교정반사가 우리 있어요. 이거 교정반사가. 남들이 잘못되는 거 보면 항상 교정해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사람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든요. 잘 보세요. 당신이 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면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이네. 이렇게 안 해요. 예, 아무리 우리가 뭐 포장을 해서 피드백을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 이제 뭐 비대면 강의하면 끝나고 나면 이제 피드백 타임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오늘 강의하면서 어땠습니까? 근데 아주 배운 사람들이니까 포장을 잘해요. 뭐 긍정적 피드백 해가지고 근데도 기분이 더러워요. 아무리 포장을 해서 뭐는 잘하셨는데 이거는 허 박사님을 해서 꼭 발전적으로 좀 필요해서 마음인데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는데도 불편해요. 예, 끝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쉽게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첫 번째 해야 되냐면, 불만을 얘기했을 때 뭘 첫 번째 해야 되냐면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말을 안 듣고 다 들어주고, 내가 네 상황이 알아서 진짜 이해한다고는 못하겠다. 내가 감히 어떻게 너를 이해하겠니? 정말 얘기할 게 없다 진짜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 들어주기만 한 거네. 네, 달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어요. 그냥 제가 결론을 냈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비가 오는 날인데 저는 우산도 없었거든요. 우산을 저를 씌워주고 큰 길까지 나와가지고 택시를 손수 잡아서 지갑을 열더니 지갑에 있는 돈을 저한테 다 줬어요. 어떤 분들은 이 지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택시 타고 남은 돈은 어머니 용돈 드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갚아야 할 거의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년도 중이에요? 한 1, 2년? 1, 2년? 얼마 안 됐을 때네. 바쁠 텐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완전 다르게 하고 열심히 해서 오늘까지 좀 잘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게, 사적으로도 연락도 안 해요 지금도. 괜히 제가 라인 탈라는 것도 같고 선생님도 자격지심해. 절대 그런 것도 아닌데, 선배님 생각에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렇게 느낄까봐도 저는 싫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방송에서나 인터뷰할 때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나랑도 안 맞고, 그래, 그랬었어. 나랑도 안 맞고, 별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사람들이 왜 윤호님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재석의 힘이네요. 멋있다. 이재석이 나와서 갑자기 전화해서 나오는 경우도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막내도 없었던 후배의 고민을 충고하지 않는, 혼잠질하지 않고 들어주고. 충고하지 않은 게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유재석 씨 미담이 하나 또 늘어나네. 근데 저는 그래서 또 부담 생기는 거야.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쉬고 싶다, 방송을 그만하고 싶다라고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 내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도로 들릴까봐. 네. 저는 정말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한테 그래요. 처음으로
야, 유재석은 지금 요번에 3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해요. 부캐 만들어갖고 막 놀면 뭐하냐에서 그 확장성 있게 하는 거 보면 처음에 저 놀면 뭐하니 나와서 이렇게 뭐 할 때 정말 뭐 하는 거지? 저게 되겠어 했는데 와, 물론 거기 뭐 PD가 워낙 유능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재석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그 행동 자체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도 뭐 그 별로 관계도 별로 없는데 불러내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다는 거죠. 근데 온전하게 들어주, 우리가 뭐 교육할 때 경청 공감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진정으로 들어주고 공감한다는 거는 완전히 사람의 상태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예요. 메타노비아라고 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거 실천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들어주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들어주잖아요. 공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기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 변화는 대부분 당위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럴 때 충분히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커뮤니케이션 책 중에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 책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책이 아니라 변화, 동기부여, 대화와 관련된 책이에요. 되게 사실은 상담 쪽에 깊은 책인데 여기서 이제 책 제목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다. 책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얻고 싶은 반응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 책 쓰면서 인터뷰했는데 한 영업관리자인데 자기보다 선배인데 자기 부하 직원인 거예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 계속 헤매. 그럼 대부분 이제 영업관리자들의 방식이 뭐냐, 불러가지고 실적이 이게 뭐냐, 어떡할 거냐 이렇게 추궁하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해라.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불러가지고 그냥 선배님이래. 선배님 많이 힘드시죠? 뭐 저보다 선배님이 더 힘드시겠죠.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계속 장기간 실적이 안 좋으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이번 달에는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든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 만드는 데 자기가 도움도 좀 줬대요. 그러니까 후배 이렇게 실적, 그렇죠? 실적해서 좀 도와줘라. 그래갖고 나중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우연히 술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했대. 자기는 그때 불러가지고 막 뭐라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가 자기한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영업조직 관리할 때. 이게 뭐야 실적이 이게? 어? 영업관리 제대로 하는 거야? 하루에 몇 킬로나 운전하고 다녀? 맨날 이런 거나 얘기했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